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도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간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새벽 3시 20분인데요. 자러 가려다가요. 제가 원래 좀 잠이 없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제가 자러 가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이 툴젠이라는 종목이요. 제 지금 논리 회로가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자러 가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오늘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노벨상 화학상 수상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분자 구조 관련한 클릭 분자? 약간 이런 좀 분자 결합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한테 세 분한테 공동 수상으로 이제 노벨상이 수여가 됐는데 저번 노벨상 수상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그쪽이었어요. 그리고 이 툴젠이란 회사는 그것과 연결된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대 김진수 교수라는 분이 운영하던 회사예요. 지금은 당연히 최고 경영자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 지금 논리 회로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노벨 화학상, 그리고 툴젠, 그리고 오늘 툴젠이 꽤 많이 떴었어요. 거의 뭐 20% 이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건 또 오늘 감자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을 줄이는 감자가 아니라 진짜 리얼 감자, 포테이토, 갈변을 줄이는 형태의 유전자 조작을 한 감자가 개발되었다라는 이유로 오늘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채널에 희망찬하루님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관한 영상을 남겨주세요 라는 게 생각이 또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아주 이 비정상적인 사고 회로를 통해서 오늘 감자, 증자를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사실 제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 감자, 증자는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회사가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혹은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자본을 줄여가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이 증자랑 감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이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이만큼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사를요,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부활시키기는 글렀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한다거나 혹은 썩은 과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남은 거를 온전하게 살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이 썩은 부위, 이 썩은 재물을요, 도려내는 행위를 합니다. 요게 우리가 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자라는 게 항상 나쁘냐? 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낸 거다 보니까 회사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재무상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EN 코퍼레이션, 그 당시 이름 브레인 컨텐츠라는 회사도 과거에 감자를 겪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이 구간에서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감자가 결정되니까 회사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순간적으로 거의 3배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감자는 악재로만 작용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자는 일반적으로 악재가 맞아요. 그런데 회사를 죽어가던 회사를, 이미 이 회사는 죽었다라고 시장은 판정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냈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감자 이후에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먹고 나오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감자가 있었던 종목들 한번 쓱 다 살펴보세요. 대부분 아마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다리가 썩었어요. 다리를 잘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을 살린 건 맞지만 축구를 한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증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자 얘기를 하려면 우리 최근에 핫했던 무상증자 테마주를 한번 쓱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본금을 늘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둘째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전체 주가가 다운돼서 착시를 일으킨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동시에 일시적 유통 물량 감소예요.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회사가 있고요. 유통 물량이 20%예요. 그래서 200억 정도가 유통되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요, 1대5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회사의 실제 가치는요, 그대로 1000억이에요. 하지만 이 회사는
한 주당 5주가 늘어난 결국 6분의 1만큼의 희석된 듯한 주가의 흐름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회사는 1000억짜리지만 166억만큼만 순간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이 무상증자가 된 신주가 배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주가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펌핑이 됐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상증자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또 다른 경우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있냐? 유상증자가 있어요. 자, 유상증자는 뭐냐면요, 이 회사에 실제로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이 회사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시설, 투자. 자, 두 번째로 대출금 상환, 세 번째로 운영자금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R&D나 이런 것들도 다 시설 투자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시설 투자라고 하면요, 뭐예요? 결국 이 생산을 늘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생산을 늘리는 시설 투자는 결국 뭘로 돌아오겠어요? 주가 상승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 대출금 상환은 뭐겠어요? 금융 비용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주가의 반등은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게요. 왜 돈을 투자를 받아서 상환을 하죠? 지금 당장 영업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약간 아리까리예요. 그리고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가 좀 더 아리까리한데, 우리가 운영자금이 왜 필요할까요? 회사에서 회사가 돈을 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 15억 정도 매출을 일으켜서 18억을 썼어요. 그럼 3억 원 어디서 끌어와야 되잖아. 영업 손실이 3억씩 시킨다는 건 어디선간 3억을 채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끌어온다, 이런 운영자금에 투자를 받는다, 유상증자를 한다 라는 것은 좀 악재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누구한테 이 투자를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주주 배정이 있고요. 그리고 3자 배정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이 있어요. 자, 일반 공모는요, 아무나한테 투자를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아무나한테 투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주가 아니라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단 특정 누군가를 지정하진 않았어요. 자, 그럼 조건이 뭐겠어요? 주주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안 돼요. 기존 주주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70% 이상이어야만 해요. 자,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희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고 언제 이 매물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1년 동안 보호여수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 이 매물이 풀려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한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추를 합니다.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배정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을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시설 투자라면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환이나 운영자금이라면 야, 경영 실패는 왜 경영진이 해놓고 책임은 우리한테 또 넘겨?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유상증자 청약이 된 신주를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일반 공모나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호재로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주목해야 될 건 3자 배정이에요. 자, 우리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2가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1. 누구한테 가느냐. 2. 얼마나 가느냐. 최근에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카나리아 바이오예요. 자, 세종 메디칼이랑 서로 일종의 지분 수합을 한 상태예요. 누구한테 가느냐. 상장사인 세종 메디칼 혹은 이 회사의 소위 우리가 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화 작전 보시면 펄이나 쉘을 따져요. 그러니까 조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조개 안에는 진주가 있겠죠? 이 진주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진주의 가치가 얼마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가 들어왔느냐를 일단 한번 꼭 살펴보세요. 우리가 소위 그 작전주라고 하는 애들 다 살펴보시면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온 종목들은 대부분 다 작전이냐? 아니, 사실 그렇진 또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누구한테서 들어왔느냐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에 참여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들어왔느냐, 뭐 어느 외국인 혹은 뭐 어느 기관,
어떤 개인 혹은 어떤 기업이냐 이거 굉장히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들어왔느냐, 몇 퍼센트 들어와서 최대 주주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런 거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종합을 하면 뭐 한 9가지 정도 만들 수 있겠죠. 그 9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투자할 만한 종목과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을 좀 가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